I got a bass!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챔질됐어. 오! 보임? 어우. 예! 후! 네,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사자네요. 지금 고기를 보면 허연 게 흙탕물에서 나와서 그런 것 같고요. 이 눈이 딱 조소온기 베스의 어떤 그런 허연 눈빛, 그런 베스가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좀 먼 곳에서 입질을 계속 받다가 브레이크를 지나서 입질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왼쪽으로 쫙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쫙 해가지고 얕은 쪽에다가 싹 감아줬더니 여지없이 물어주네요. 네,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저희가 작년에 겨울철 베스로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서 겨울에는 이번엔 운용법, 어떤 운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낚시에 도움이 되는지,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림리스 크랭크베이트에 나왔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안녕하세요. 이영근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볼 이야기는 겨울철 루어 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선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이 정말 낚시를 어려워 하시거든요. 추위가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악재를 보자면 일단 낚시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낚시가 잘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고기가 없는 곳에서 낚시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데요. 시즌 중에는 주로 우리가 낚시를 가면 한 2에서 3m? 깊어야 한 4m, 5m 이 정도만 공략을 해요. 흔히 이제 딱 브레이크 라인, 1차 브레이크 라인 뒤에, 혹은 물이 탁해지면서 혹은 너무 맑더라도 안 보이는 그곳, 거기를 공략을 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이라면 그보다 더 깊게 혹은 얕게 공략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베스는 겨울이 되면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수심 약 한 10에서 12m? 더 깊게 빠지기도 하지만 10에서 12m 정도에서 겨울을 나거든요. 그것도 이제 더 많이 깊은 데로 옮길 수 있는 곳, 그런 곳 중에서도 환경이 안정적이고 수온 변화가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모여서 이제 겨울을 나는데 그걸 이제 스쿨링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생존에 유리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0에서 12m가 낚시가 아주 잘 되는 수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 보팅 하시는 분들끼리는 12m를 매직 넘버다, 12m 근처만 가면 고기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2m 정도 되는, 10에서 12m 정도 되는 깊은 곳을 공략하시거나, 저희가 꿀팁 베스 1회 편에서 그때가 1월이었거든요. 그렇게 추울 때에 1월 1일이었는데 그때처럼 아주 얕은 곳에 먹이 환경이 갖추어진 곳, 그렇게 공략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먹이 환경이 갖추어진 얕은 곳이라면 풀이 있거나 어떤 장애물 같은 게, 구조물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그렇고요. 깊은 곳이라면 환경이 안정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두 가지를 공략해 보시면 좋습니다. 얕은 곳은 프리리그 같이 걸림이 적은 루어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깊은 곳이라면 한 14g 정도의 봉돌을 사용한 아주 무거운 다운샷, 예전에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죠. 헤비 다운샷, 헤비 드롭샷 이라든지, 아니면 보팅이라면 알라바마 리그, 그리고 메탈 지그 같은 것들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저희가 올해 봄에 보여드렸던 스푼을 이용한 캐스팅 후 리프트 앤 폴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던진 게 림리스 크랭크베이트인데요. 겨울이 되면 이런 댐이나 저수지도 좋지만 대부분 강으로 많이 출조를 하시잖아요. 얕은 곳으로 출조를 많이 하시는데, 겨울철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특히 강 워킹에서 많이 사용하는 루어가 바로 이 림리스 크랭크베이트예요. 사용을 많이 안 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이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걸 던져서 민호처럼 서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감아줘야 되는데 아무리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바닥엔 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겨울에는 베스가 이렇게 왠지 좀 이렇게 딱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이는 루어를 때릴까? 지금 여길 저희가 아침에 재보지는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수온이 많이 떨어진 곳은 12도, 아직 좀 따뜻한 곳은 17도 정도의 분포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한 15도 정도이고, 이 정도 넓다면 조금 더 영향을 받았겠지만 여기도 15도 정도의 수온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림리스 크랭크베이트에 아주 활발하게 입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겨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 하던 낚시, 많이 즐겨하던 프리리그 낚시, 멀리 캐스팅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쓱쓱쓱 당겨주는, 혹은 드랍샷을 멀리 캐스팅해서 쓱쓱쓱 들어주는 이런 미디엄 템포의 낚시보다는 조금 더 한 템포 빠른 낚시, 그러니까 루어가 움직임이 좀 더 있는 루어들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먼저 쉽게 선택해서 시도할 수 있는 건 이런 스푼.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멀리 던져서 리프트 앤 폴 이게 아니고요. 그냥 멀리 캐스팅해서요, 바닥을 슬슬슬슬슬슬슬슬 부딪히면서 한번 쓸듯이 와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갑자기 덜커덕 하고 물어줄 수가 있어요. 특히 겨울에는. 봄에도 뭐 여름에도 가을에도 모두 다 효용성이 있지만 겨울철 강낚시에서는 유난히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조금 더 빠른 템포에 조금 더 익숙해지셨다면 이 정도 되는 한 60, 65 정도 사이즈의 림리스 크랭크베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겨울철 빠른 템포에 감는 낚시 대명사 있죠. 알라바마. 또 지금보단 조금 더 추워지면 어느 정도 수심을 유지해서 감아주면 꽤 괜찮은 조과를 얻을 수 있는 빠른 템포의 낚시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 예전에 최성규 선배님께서 또 보여주셨죠. 제가 미디엄 템포보다 빠른 템포를 이야기했잖아요. 겨울이라면 또 반대로 이 미디엄 템포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하는 템포,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데드워밍이라고 하죠. 웜을 던져놓고 정말 천천히, 죽은 것처럼 천천히 움직여주는 그런 데드워밍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낚시를 노싱커를 이용해서 수초가 우거진 지역에서 해주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초라는 게 사실 이게 풀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풀들이 아니고요. 잠긴 육초들이 막 이렇게 쩔어 있는 그런 데에서 겨울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낚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린 템포를 한 가지 더 겨울에 추천해 드린다면 스몰 러버 지그나 제가 좋아하는 32분의 1이나 2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가벼운 지그류를 이용한 캐스팅 후 천천히 폴링시키는 낚시, 또 겨울에는 제 경험을 뒤돌아보면 돌이켜보면 항상 좋은 결과랑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베스를 갖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언밸런스 프리리그에는 역시 ATG 매치, 얼티메이트 피싱 엑사드, 지금 되게 많이 빼먹네.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밸리, 릴 정비 수리의 모든 것 이명준의 피베스.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드림캐쳐스 ATG와 함께합니다. 먹였다, 내가. 먹였다고. 봤어? 먹이는 거? 그만.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평소에, 그러니까 시즌 때 하던 낚시보다 수심은 조금 더 얕게 혹은 더 깊게 공략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속도도 내가 평소에 미디엄 템포에 운용을 했다면 그 어떤 움직임이든 상관없어요. 바닥을 기든 거든 내가 이렇게 감는 형태든 아니면 뭐 스틱 베이트든 더 천천히 움직이거나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미디엄 템포를 배제하고 조금 더 느린 템포 혹은 더 빠른 템포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해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 가지 더 한다면 이런 운용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어를 더 무겁게 쓰거나 루어를 더 가볍게 쓰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이런 메탈 지그를 갖고 그래, 깊은 데는 역시 이렇게 무거운 걸 던져야지 하고서 그냥 훅 던져서 쭉 가라앉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낚시는 큰 댐에서 아주 깊은 수심이 확보되는 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매직 넘버 10이 있죠. 떨어지는 카운트를 해서 12m를 꽂는 그런 낚시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곳은 접근하시기가 좀 힘드니까 접근하실 때 꼭 확실히 안전을, 꼭 동행을 같이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무거운 선택은 템포를 빠르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8분의 3온스 스피너 베이트로 2에서 3m 정도를 운영하는 속도가 있거든요. 그 속도를 더 무거운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같은 수심을 더 빨리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너 베이트의 무게 선택이라고 할 때에도 더 무거운 루어를 쓰면 얕은 수심을 더 빨리 당겨올 수 같은 수심을 더 빨리 당겨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같은 수심을 당겨오고 싶은데 스피너 베이트가 더 가벼워져요. 그러면 그 비슷한 수심을 더 천천히 당겨올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가벼운 루어들은 천천히 하는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비슷한 예로 우리가 폴링, 겨울이 되면 강에서 석축에서 낚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가벼운 지그를 이용한 폴링도 좋지만 그 지그에 스커트를 단 스몰 러버 지그로 던지면 더 천천히 떨어지는 효과를 연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전부 정리를 해보면요. 더 얕게 혹은 더 깊게, 더 빠르게 혹은 더 천천히, 그리고 더 무겁게 혹은 더 가볍게 라는 이야기거든요. 모두 다 더가 들어가요. 무슨 이야기냐면 겨울에 우리가 하는 낚시가 우리가 하던 낚시에서 쉽게 조과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고기를 낚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히 고기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평소대로 조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낚시를 과감히 포기를 하고 하던 낚시를 포기를 하고 내가 어떤 큰 변화를 줘보는 게 큰 낚시에 도움이 된다라는 제 경험과 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겨울에도 이제 베스는 계속 밥을 먹으니까 우리는 계속 잡으러 가야죠. 확실히 겨울에는 안 하던 짓을 해야 나옵니다. 아, 그렇죠. 안 하던 짓을 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하던 짓 하나 준비했죠, 피디님. 12월 1일 오후 4시에 경기도 수원의 런커 사옥 1층에서 저희가 꿀배쇼, 환상의 꿀배쇼를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100분께는 선물도 드리니까요. 그날 꼭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피디님? 피디님도 한 타임 하십니까? 네, 저도 뭐 한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저희가 즐거운 코너 많이 만들어 놓고 많이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행사를 꼭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재밌게 또 재밌는 내용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